급여, 비급여 이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몰라요. 네네. 비급여가 뭡니까? 급여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의 의료행위가 들어가면 30 정도는 환자가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쉽게 말하면 보전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비급여는 오로지 환자가 본인이 다 100% 본인 부담하는 것이 비급여가 되겠죠. 병에 질병이 걸렸을 때는 그걸 약간 나라에서 돌봐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급여이고 심리적이거나 이 미용이라든가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선택으로 자신의 돈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이 거죠. 정도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책은 뭐냐면 아예 그럼 지금 한꺼번에 확실하게 비급여를 완전히 거의 없애버리고 네. 대부분의 필수적인 의학적인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다 급여로 바꾸자. 네. 그러니까 점진적인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실하게 바꿔보자는 것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좀 그 본인들이 내는 것은 조금 올라가는 대신에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특히 국민들 것이죠. 중에서도 이제 저소득층이나 네네. 또 어린이나 이 특정 부분을 강화시켜서 보장성을 확 올려주자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이 잘 되어 있느냐. 네네. 그다음에 의료 제공자에 대한 혜택이 되어지지 않다면 이제 의료 제공자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계속 가면. 그 그래서 의사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의료 그래서 제공자.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훌륭하긴 한데 사실 좀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네. 가령 우리 옛날에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건강보험료 내는 게 48,000원이었는데 본인들한테는 그게 큰 부담이 아, 됐던 부담 거죠. 된 맞아요. 거죠. 근데 그게 그 당시의 제도가 뭐가 문제였냐면 부양의무자였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도 않고 이 건강보험에서도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또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고 이 보장률 자체가 한 64%이고 이 보장률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나 네. 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혁신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표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장률을 좀 혁신적으로 높여보자. 네. 라는 그런 거가 보면은 기존 제도의 경우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을 보면 빈부에 상관없이 지금까지는 이제 4대 중증 질환에 초점을 맞춰서 혜택을 드렸다면 이제는 좀 약간 저소득층이나 그렇죠. 고령자, 네. 어린이 뭐 이런 중심으로 좀 이렇게 넓혀가면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중요합니다. 얘기인 것 같아요. 다채로운 즐거움 JTBC